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공적보조 심사가 오는 9월 18일부터 강화되는 가운데 아시안 단체들은 정부 복지 혜택 이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비자 체류 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기는 이른바 오버스테이를 형사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이 퀸즈를 시작으로 뉴욕시 전역에서 새로운 이민 단속 작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가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을 올해 11월 중간선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방대법원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는 PCB뱅크 제공입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공적보조 심사가 오는 9월 18일부터 심사가 강화되는 가운데 아시안 단체들은 수천 가구가 정부 혜택을 포기하거나 수혜를 중단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은 27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연방 이민 서비스국이 발표한 공적보조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새로운 지침이 아시안 아메리칸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새 지침에 따라 영주권 신규 신청자와 신분 조정 신청자의 재정 자립 가능성을 심사할 때 일부 공공복지 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보다 폭넓게 검토하게 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연방정부가 발표한 새 규정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며 정부 복지 혜택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부터 법률 자문을 구할 것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이날 단체 관계자들은 새로운 기준이 이민자 사회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연맹은 뉴욕 거주 아시아계 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빈곤 상태이거나 빈곤선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고 많은 이들이 생활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가정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자 체류 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긴 이른바 오버스테이를 형사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입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연방의회에 따르면 영구 트럼프 국경안전법안이 지난 21일에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에서 핵심 대목은 오버스테이를 형사범죄로 규정한 점입니다. 현재 해당 규정은 추방이나 입국 금지 등의 이민법상 행정 제재를 받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오버스테이로 적발 시 최대 $1,000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재차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2,000의 벌금과 2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되어 발효될 경우 한인사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당수 한인들이 무비자 프로그램이나 관광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실수라도 비자 기간을 넘기는 순간 법정에 서야 하는 형사 피고인 신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민자들은 비자 만료 최소 2에서 3개월 전부터 철저하게 체류 기간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이 퀸즈를 시작으로 뉴욕시 전역에서 새로운 이민 단속 작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네이션이 복수의 이민세관 단속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단속은 27일 퀸즈에서 시작됐으며 요원들은 28일부터 다른 보로와 뉴욕 광역권으로 활동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다른 지역에서 추가 인력을 불러오지 않고 뉴욕 지부에 배치된 요원들이 작전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국토안보부는 작전 보완을 이유로 별도의 신규 단속이 시작됐는지 공식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작전은 뉴욕주와 지방교정시설이 이민세관 단속국의 구금 요청을 따르지 않아 출소한 이민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요원들이 특정 대상자를 찾아 주택이나 거리, 사업장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함께 있는 다른 서류 미비 이민자까지 체포하는 이른바 부수적 체포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톰 호먼 백악관 국경 담당 책임자는 뉴욕의 이민자 보호 정책으로 교도소 내 신병 인계가 어려워진 만큼
지역 사회에 더 많은 요원을 투입하겠다고 예고해왔습니다. 다만 단속 규모와 기간, 실제 체포 인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 체류자는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다가 연방법원의 결정으로 중단된 우편투표 개편안을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연방대법원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3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연달아 집행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행정명령에는 연방정부가 주별 유권자 명단을 작성해 개별적으로 주정부에 보내도록 하고 정부기관인 USPS가 해당 명단에 포함된 유권자들에게만 우편투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며 우편봉투에는 개별 추적 바코드를 부착하는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행정명령 공표 이후에는 민주당이 집권한 23개 주에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우편투표가 부정선거에 취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법무부의 대법원 청원은 11월 의회 권력을 결정짓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편투표 제도를 둘러싼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정면 충돌로 해석됩니다. 공화당 마이클 바움가트너 하원 의원은 지난 27일에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외국 정부의 공무원들을 미국으로의 입국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규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그는 한국 당국이 미국계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수십 차례 기업 조사를 벌이고 역대 최대 규모의 불합리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쿠팡 문제와 관련해 공화당 내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쿠팡이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벌이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최근 상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쿠팡이 지난 2분기 동안 로비 회사 벨러드 파트너스에 25만 달러를 지급했으며 로비 대상으로는 백악관과 연방 하원들로 밝혀졌습니다. 맥도날드가 BT21 해피밀 출시를 기념해 뉴욕시에서 특별한 토이 스왑 팬미업을 열고 BT21 유니버스를 현실로 구현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지난 25일 맨해튼 코리아타운 인근 매장에서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이자 에버리지 소셜라이트를 운영하는 샴씨를 초청해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맥도날드 팬, 수집가, 가족 단위 방문객, 그리고 BT21 애호가들이 모여 함께 교원하고 수집하며 BT21에 대한 애정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 소장한 BT21 해피밀 수집품을 챙겨와 교환하며 컬렉션을 완성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유니버스 스타를 매개로 다른 팬들과 교류했습니다. 전국적으로 BT21 해피밀에 대한 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뉴욕시에서 열린 이번 미덕은 수집과 교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BT21 유니버스에 대한 공통된 열정을 중심으로 팬덤을 하나로 모으는 뜻깊은 오프라인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연방항공청 FAA는 뉴욕 권역의 만성적인 항공관제사 인력 부족과 기상 악화의 여파로 인해 JFK, 라과디아, 뉴요크 등의 뉴욕시 3대 공항을 오가는 항공편들이 일시 중단되거나 무더기 지연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뉴욕 상공의 교통을 관리하는 관제소 정원은 필요 인력의 57% 수준에 불과하며 평소에도 주 6일 의무 초과 근무를 실행하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뇌우와 관련된 기상 악화까지 겹치며 FAA는 뉴욕편 항공기들에게 이륙을 대기하는 지상정지 및 감속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JFK 국제공항의 경우 평균 2시간 이상의 지연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지역의 관제 인력난이 내년 이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뉴요크 공항은 2027년 여름, JFK와 라과디아 공항은 2028년 10월까지 항공사들에게 자발적인 운항 감축을 유도하고 속도 제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현재 항공 아카데미 졸업생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관제사 충원에 나섰으나 숙련도 교육에 오랜 시간이 걸려 당장에는 여행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느리게 이동하는 저기압이 뉴욕 일원에 여러 차례 강한 비를 뿌리면서 일부 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최대 5에서 7인치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뉴욕시와 뉴저지 북동부에 28일 오전부터 29일 저녁까지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으며
뉴욕시 전역에는 평균 2에서 5인치의 비가 내리고 같은 지역의 폭풍이 반복적으로 통과할 경우 국지적으로 더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한 뇌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시간당 2에서 3인치의 집중호우와 시속 60에서 70마일의 돌풍도 예상돼 도로와 지하차도, 지하철역 등에서 갑작스러운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욕시 비상권리국은 28일과 29일 여행주의보를 내리고 폭우가 내리는 동안 불필요한 이동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지하 또는 반지하 주택 거주자는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뒤 대피하려 하지 말고 사전에 위층이나 고지대로 이동할 준비를 해야 하며 침수된 도로나 지하철역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당국은 배수구 주변의 낙엽과 쓰레기를 안전하게 치우고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한편 실시간 긴급 알림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비는 금요일까지 약한 소나기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어퍼이스트사이드 레지오넬라증 집단 감염 지역에 냉각탑을 정밀 검사한 결과 57개 건물의 냉각탑 58곳에서 살아있는 레지오넬라균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신속 유전자 검사에서는 75개 건물의 냉각탑 77곳에서 살아있거나 죽은 균의 흔적이 검출됐지만 수주가 걸리는 배양 검사를 통해 실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살아있는 균이 있는 시설을 추가로 구분한 것입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냉각탑은 모두 배수와 세척, 소독을 완료했으며 시 보건당국은 현재 노출 원인이 제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살아있는 균이 발견된 냉각탑이 반드시 이번 집단 감염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건국은 냉각탑에서 채취한 균의 유전자와 환자 검체를 비교해 실제 감염원 또는 복수의 감염원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관련 감염자는 90명으로 집계됐고 5명이 숨졌으며 7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이후 새로 진단된 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국은 카네기힐과 요크빌의 우편번호 10028과 1075, 1128 지역 주민들이 수돗물과 샤워, 가정용 에어컨을 정상적으로 이용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건물국이 로어 맨해튼 222 브로드웨이 오피스 건물의 주거시설 전환 공사의 전면 봉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건물국은 사무실을 788세대 아파트로 개조하는 현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새로 증축된 32층의 콘크리트보 2개의 균열이 발생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균열은 지난 3월 철제 관통봉과 강판을 이용해 이미 보수됐지만 시공사와 구조기술자가 문제를 처음 발견했을 당시 건물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고 변경된 보수 설계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물국은 앞서 부분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가 관련 공학 보고서를 검토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단하도록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건물국은 현장 점검에서 주민이나 주변 건물을 즉시 대피시켜야 할 정도의 구조적 위험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별도의 퇴거 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개발사인 GFP 부동산 측은 균열을 발견한 직후 보수했고 외부 구조기술자의 검토도 받았다며 이번 공사 중지는 안전 문제가 아니라 시 당국에 보고한 시점을 둘러싼 행정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달 초 이스트 42가의 옛 화의자 본사 건물에서 기둥이 휘고 바닥이 쳐져 주변 건물까지 대피한 사건 이후 뉴욕시가 대형 오피스 주거 전환 사업 점검을 강화한 가운데 내려졌습니다. 지난 27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가 물가 상승이나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에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을 근거로 전 세계 60개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해당 조치가 물가 상승을 자극해 금리 인상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관세가 이전에 추진했던 전 세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10% 관세와는 달리 특정 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표적으로 삼은 제한적인 범위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제노동으로 도입되는 관세율이 대부분 기존에 실행되던 수준과 비슷하기 때문에 시장이 체감할 만한 새로운 충격이나 추가적인 물가 상승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3일부터 자국 내 강제노동 금지 조치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60개 교역상대국에 대해 10에서 12.5% 추가 관세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무역대표부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 전문가들은 해당 60개국은 미국 전체 수입의 99%를 차지하는 만큼 관세 부과가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어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유연성을 제약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은행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오는 8월 6일 기브찬스와 민권센터가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기브찬스 사무실에서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무료 나눔 행사를 진행하며 문의는 201-416-4393으로 받고 있습니다. 오뚜기가 해외 매출을 늘리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생산 공장을 건립하고 일본 도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는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제40대 회장 및 부회장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아웃 오브 리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전 지역 중 뉴욕이 4번째, 뉴저지가 5번째로 렌트비가 높은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 70대 운전자가 심근경색 등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SUV 차량을 모는 중 초등학교 건물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기업 나이키가 여성 직원에게 남성 동료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승진에서도 차별했다는 이유로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포르쉐가 2035년까지 전체 직원의 20%에 해당하는 9,000명을 감원하는 대규모 구조 조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 살해 혐의를 받은 유명 가수 데이비드가 피해자에게 낙태를 요구했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흐리며 비와 매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9도, 최저 기온은 6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49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15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28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